네, 국회가 오늘부터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데뷔 무대란 점에서 여야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뒤에 잠시 후에 국회의 대정부 질문, 오늘 첫째 날이죠. 정치 분야가 시작될 텐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데뷔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건데 먼저 최 교수께서 오늘 그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정부 질문 자체는 원래는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장관들을 대상으로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예.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 장관으로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아마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의혹이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자녀 입학 의혹 문제, 그다음 사모펀드 의혹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국정감사를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오늘 첫날 제2의 청문회를 만들겠다 이런 그렇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조국 법무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고요. 예. 공격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혹이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 때 다 묻지 못했던 부분, 또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예.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민주당은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또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이 이런 행동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정당성,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법무부 업무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어떤 거를 좀 쟁점으로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 문제하고 자녀 입시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폭발력이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녀 입학 의혹 문제, 이 문제는 젊은 세대나 엄마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자녀 입시 의혹 문제를 부각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모펀드 문제는 이제 법적인 책임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집중적인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이제 계속 그 질의하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제가 볼 때는 네. 물러서지 않고 아마 본인의 입장을 큰 소리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이제 나간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죠.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이제 확인하는 자리인데 예. 자칫 좀 그 성격이 바뀔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이게 청문회 이미 거쳤고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청문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지속되길 바랄 거예요. 그래야 총선에도 유리하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오늘 또 발표된 지지율을 보니까 또 약간의 변동이 있던데 지난번 이제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나 20대, 30대가 지지를 처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길 바라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네. 저게 너무 많아지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하게 하게 되면 예. 청문회 이미 끝났는데 또 청문회를 하느냐. 그리고 국정감사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또 국회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조절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일단은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2의 청문회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임명한 장관이 앞으로 장관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개인적인 비리나 아니면 가족 일가에 대해서 묻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고 예. 이 부분이 그 여당과 야당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뭐 피의사실 공표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그런 얘기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에 예. 있어서 이미 수사 기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다시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하고 여기에서 증거를 내미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오히려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무력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걸 무력화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모순되는
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조 장관 오늘 출근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수사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게 힘들다. 예.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좀 정면 돌파할 어떤 의지를 좀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이 정면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요, 지금까지 겪어온 길만 봐도 일반인들은 상당히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 전부가 다 털려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물론 뭐 그 의혹들이 아직 진실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 끝나보고 재판까지 그렇죠. 가봐야 되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검찰 사법개혁이랑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사실 저렇게까지 할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해명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녀 의혹이나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 같은 경우는 조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더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예. 기회가 되는 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야당의 역할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결이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네. 볼 텐데 민주당은 오늘 어떤 역할을 할 거라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정책 질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 또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은 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은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할 거고요. 왜 이렇게도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어찌 보면 또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또 조국 장관이 왜 거기에 적임자인지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검찰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질문도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지난번 이제 출근하면서 예컨대 후보자 시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도 있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잠시 뒤에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잠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이 조국 장관의 자녀들은 또 소환이 됐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일각의 어떤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이 수사 과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 찬반 이 여론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예.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이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들까지 당사자가 아닌 공인인 아닌 당사자가 아닌 아이들까지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초반에는 이 문제가 되었던 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운영주가 아니냐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PB를 통해서 뭐 PC의 하드 교체를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점점 혐의점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정말 먼지털이식 아니면 별건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별건 수사, 그러니까 초반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다른 곁다리 이제 작은 사건의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지 과연 예. 검찰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195조에 따르면 검사들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검찰이 기존에 수사를 하고자 하고 있는 혐의점도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어서 그걸 같이 수사를 하는 건지 초반에 수사를 하려고 했던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다른 거라도 혐의를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한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실 때도 이제 전 교수가 SNS를 통해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난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한 조사는 뭐 무리스러운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자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검찰도 사실 조사할 때 보면 뭐 이렇게 가족이 연관돼 있으면 네. 한쪽은 좀 조사 안 하고 한쪽은 또 구속도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아들이 함께 뭐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그렇게 기소가 됐을 경우에 한 사람은 좀 이제 뭐 풀어주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현상인데 여유를 좀 준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소환을 하고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딸의 생일날 아들을 소환했다고 이제 또 정겸진 교수가 그분에서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두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두 아들 딸이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조사받고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뭐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은 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검찰이 정말 필요해서 두 사람을 불러서 확인할 게 있어서 불러서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뭐 100%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게 두 사람을 반드시 불렀어야 했느냐.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나 아니면 정경진 교수를 불러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네. 만약에 또 이렇게 딸 아들을 둘 다를 불렀다고 하면 그건 조금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불러서 이렇게 압박을 하듯이 이게 조사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딸 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불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물론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 어렵긴 하지만 예. 일반적인 현상이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검찰도 사실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도 어제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저는 들으셨는지요? 이제 그 대답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수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말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하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법과 원칙에서 의해서 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런 이제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향과 약간의 다르게 진행되거나 너무 모든 걸 다 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고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도 여러 가지를 주의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원래 그전에 했던 관례, 했던 원칙 이 부분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국회의 이 시각 현재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조국 장관도 오늘 출석을 해서 대정부 질문 대비전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가 조 장관이 나올 경우에는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예. 현장의 모습은 잠시 뒤에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 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조 장관의 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조국 장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저희 화면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3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2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양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일간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연설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정 질문이 시작된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조국 장관 잠시 모습을 드러내서 아마도 이제 그 아까 했던 발언이 이제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예. 이제 첫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 아마 본인이 적어온 걸 읽었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뭐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아마 예. 찬성 반대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여당은 또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인사말 하는 동안 또 서로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짧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행정부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 장관이 이제 발언하는 동안에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 이제 좀 거친 발언들도 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대정부 질문의 이 의미가 좀 희석되는 현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당에선 여당대로 이 조 장관을 지키고 이 대정부 질문의 초점을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원래 모습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예. 야당은 야당대로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청문회에서 초반에 조국 장관이 말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내용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청문회, 또 다른 공격하는 이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 무거운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했는데 아까도 뭐 저희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돼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은 장관이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의혹된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해명해라. 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예. 청문회에서 이제 다 끝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청문회 이후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 앞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 여당은 이제 조국 장관이 반드시 법무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 사법개혁이 중요하냐, 검찰개혁이 왜 중요하냐, 지금의 검찰의 문제가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립이 되면 결국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이제 저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한테는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가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답변을 하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는 좀 어떤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수사의 첫 번째 조건은 밀행성입니다. 이게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수사 내용이라든지 수사 기관에서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약간 장외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야당의 이 공격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여기 온 이유가 장관으로서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야 되지 개인의 비리라든지 개인의 가족에 대한 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대정부 질문이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오늘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일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검찰이나 그냥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임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에 이제 세부적인 문제도 얘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 개혁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공수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부에서 제시한 그런 안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 검찰이 사실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하는 법무부
법무부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건 이제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거의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법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또 법무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본인은 할 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의 공격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이 오나 누가 오나 어차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게 실행될 때 시행령이나 규칙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 행정입법하는 부분들은 이제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인이 할 건지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을 또 구체적으로 더불어서 설명할 가능성 그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공세를 피해가려는 그런 어떤 자세 또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대답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격성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어제 천안지청을 찾았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이제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떻거나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조국 장관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되는 거 별개로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명에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본인의 의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을 하거나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수사 얘기를 아까 좀 했었는데 어쨌든 특수부의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몇십 군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현재까지의 검찰의 어떤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짚어보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진행이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말했던 거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위법성은 여지는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SNS를 통해서 아들을 16시간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라는 거를 비난하는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16시간이라는 조사가 그게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조서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그거를 수정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16시간이라는 조사가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어린 친구에 대해서 겁박을 한 수사라면 그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서를 열람하고 그걸 수정하는 시간에 그렇게 장기간이 걸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또 적법한 수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적법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입회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질문위원들 중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일본과 같은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물론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 경우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검찰 조직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환해서 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 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네, 첫 번째 질의자인 원희영 의원의 발언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뭐 간단한 질문이 오갔어요. 사법개혁 핵심에 대해서 좀 주고받은 것 같고 영미권의 경우를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틀은 수사권, 기소권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과 경찰이 계속 대립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도 그 부분이 이제 공수처 설치와 함께 두 개가 큰 틀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게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의 예를 들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 권력이 좀 비대하고 검찰이 경찰과 다르게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다라는 예를 들면서 기소권,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했고 아마 원혜영 의원이 조국 장관한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불러서 물어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얘기를 쭉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 의원들 같았으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계속 질문했을 텐데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장관이 어떤 사법개혁의 틀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퇴장을 퇴장을 했다. 했어요. 네, 퇴장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치열한 공방은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뭐 항의 차원으로 좀 저희가 그렇죠. 해석을 그렇게 할수 보여요. 아마 이제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마 퇴장한 것 같고 아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다 못 들었습니다만 얘기하는 소리도 아마 그런 얘기가 들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항의 목소리 그렇죠. 그 목소리도 아마 이제 우리는 뭐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회의장을 나가신 것 같은데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질의도 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필요할 텐데 저렇게 회의하는데 나가고 이러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2의 청문회를 예고한 만큼 저런 부분도 좀 계산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계속 지속돼야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저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메시지가 되는 거죠.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좀 더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사법개혁의 지금 핵심에 대한 부분을 좀 잠시 이제 질의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독 검찰의 권력이 커지는 데는 검찰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기소 네. 독점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는 검찰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기소 편의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소를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검찰만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죄가 수사를 해서 이미 혐의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돼서 이런
이런 게 연관이 되면 뭐 정관예우까지 사실 번져나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 기소 편의주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과연 소위 빼줄 수 있느냐 안 빼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검찰에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고 이거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다만 기소에 대해서만 이제 검찰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과도한 권력을 해체하겠다라는 게 지금 조국 장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정부 질문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오늘 대정부 질문 또 유심히 지켜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 대정부 질문이 여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가 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요? 첫 번째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청문회 형식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지지층을 일정 부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악화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뭐 안 물어보지 못하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했다 만약에. 그럼 대정부 질문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퇴색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의 의도에 맞게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의 의미에 맞게 질의가 계속돼야지 청문회처럼 계속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질의 문제도 그래요. 질의도 정말 국민들이 볼 때 필요한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해 온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조사 내용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저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그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이게 제2청문회처럼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그것이 결코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네. 번째는 질의 내용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가치 있고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걸로 보이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뒷도끼를 잡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민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면 자가당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그렇죠. 수도 있긴 하지만 한국당 외에도 바른미래당도 그런 좀 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이 되죠.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추세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실망감이 많은 부분 올라 있는 건 맞아요. 반대. 그런데 그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마음을 옮겨가지고 지지를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동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걸 지적하고 아니면 공격하는 부분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나아질 수 부분들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절대로 국민들은 마음을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함께 그게 양 날개처럼 함께 가야지 예. 공격만 하고 뭐 대책 없이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에게는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후보를 너무 감싸기만 해도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나 지금 정책적인 질의가 집중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조국 장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조국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실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다시 높이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 그런 답변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당 입장에서는 질문을 잘해서 조국 장관이 정말 검찰개혁 의지가 확실하구나, 또 조국 장관이 하면 검찰개혁 이루어지겠구나 네. 하는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최 교수님 지금 답변을 받아주신다면 질문에 세밀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당 차원에서 어쨌든 정책 질의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런 거 어떤
잘 파고들어야 될 텐데 어떤 질문으로 좀 임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조국 장관의 이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네.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이 된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정말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인물로서 과연 조국 장관이 적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든지 그 안에 조직 문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형법학자로서 이 형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이론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외에도.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 정말 수사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국 장관이 그걸 알고 그거를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